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물리 파트 B열과 열팽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는 없으니 참고하시 기 바라고요. 잠시만요. 자, B열 열팽창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B열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물의 온도와 온도 변화 열량 관계를 보면요. 열량과 질량이 다를 때 물의 온도를 봅시다. 그래서 여기 물 1kg가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자, 나 가에서 다, 즉, 물 1kg를 올리는데 2칼로리가, 2도를 올리는 데는 2칼로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물 1kg, 즉, 물이 2배가 됐죠. 질량이 2배가 되면은, 자, 1도를 올리는데도 그 2kcal 필요하다. 내가 필요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가 2배가 되고, 여기서는 음, 물의 질량이, 어, 물의 질량이 2배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은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은 질량이 같으면은 가한 질량이 많을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자, 나하고 다하고 비교하면은 같은 질량이 가하면은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비열을 보면은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올린 온도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자, 킬로그램, 질량하고 온도를 곱해준 값을 열량으로 이제 나눠주면 된다. 여기 밑에 나와 잘 나왔죠?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열량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그래서 또 열량은 뭐냐? 비열 곱하고 질량 곱하고 온도 변화를 다 곱하면은 열량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비열 이거 보통 이제 물질의 비열을 이제 보면요. 물질의 비열은 그 물이 가장 큽니다. 물은 자 1도씩 올려두는데 1의 비열이 필요한 열량이 1이다. 하나 이제 굴이나 철이나 모래나 알루미늄, 식용유, 에탄올은 물보다 다 작습니다. 참고해 주시 기 바라고요. 그래서 물의 비율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이 같은 두 물체의 비율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두 개의 비커에다가 물과 식용유를 각각 1g씩 넣었다고 보면은 두 비커를 핫플레이 위에 올려놓고 온도계를 처음 온도를 측정합니다. 근데 여기 식용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불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핫플레이트로 두 비커를 5분 동안 가열하면서 두 액체의 온도를 1분 간격으로 측정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는 처음에는 자 20도였다가 24, 28, 32, 40도가 쭉 올라갔죠. 식용유 온도는 더 빨리 올라갔죠. 20도였다가 3, 40, 50, 60 해가지고 매분마다 10도씩 올라가더니 5분 후에는 70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물의 식용유가 어, 온도 변화가 굉장히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용유의 비열이 물의 비열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질량이 같아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생활하고 이제 생활에 이제 적용해 보면은 자, 가장 대표적으로 해풍과 육풍이 있어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모래의 비열보다 크고 낮에는 모래의 온도보다 물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모래사장은 바람목으로 뜨겁고 밤에는 더 빨리 식어가지고 바람목으로 차다. 또 바닷가에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도 육풍이 분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침 태양이 있어요. 낮에는 육지가 더 빨리 데워지기 때문에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바다는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육지 쪽의 공기 밀도가 낮아지고 바다 쪽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도 그리고 이제 지표면에서는 바다에서 육풍을 즉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해풍
근데 이제 밤에는 그 육지가 빨리 식죠. 그리고 바다는 천천히 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이 바다가 되고 여기를 차가운 곳이 육지가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식으면은 여기가 더 따뜻하기 때문에 바다 쪽에서는 상승 기류, 육지 쪽에서는 하강 기류 생긴다. 그래서 육지 쪽에서 바라도 부는 육풍이 불어오고, 자, 공기 중에서 상층부에서는 바다에서 육지 분다 생각됩니다. 근데 지표면을 따지기 때문에, 자,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해풍, 그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오는 육풍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의 비율이 다른 비율보다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물질의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죠. 물은 다른 물질보다 비율이 커가지고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랫동안 따뜻한 상태나 차가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냉각수 같은 경우는 물이 엔진 주변을 흐르면서 과열된 엔진의 온도를 낮춘다. 그리고 찜질벽 속에 있는 뜨거운 물이나 찬물을 넣어서 찜질을 한다. 그리고 물을 데워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한다. 이게 다 물의 비율 경우고, 또 이제 밑에 비열을 보면요, 뚝배기하고 이 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뚝배기에다가 라면을 끓이지 않죠. 그 라면이 퍼져버리기 때문에. 비열이 큰 뚝배기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오랫동안 따뜻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냄비는 상대적으로 비열이 낮죠. 빨리 식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고 빨리 식하기 때문에 라면 같은 그 것들은 보통 냄비에다 이제 끓이죠. 자, 이게 이제 비열이라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파트는 열팽창입니다. 열팽창은 온도가 높아질 때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인데요. 액체의 열팽창과 고체 열팽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처음 높이에서 이제 올라가게 돼가지고 낮은 높이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걸 이용한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순이나 알코올을 이용한 온도계라고 할 수 있죠. 고체 열팽창에는요, 자, 가열 전에는 자, 지금 뭘 가열시키냐면 이 고리를 가열시켜요. 이 봉을 가열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가열 전에는 금속 고리를 통과한 금속주가 가열되면은 팽창하기 때문에, 아, 제가 잘못했네요. 자, 가열 전에는 이 공 있잖아요. 금속 있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이제 이게 왔다 갔다 이게 할 수 있었는데 가열을 하게 되면 이 금속구 자체를 팽창하기 때문에 이 고리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열팽창과 입자 운동 보면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크기나 입자끼리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액체의 열팽창하고 입자 온도를 보면요. 온도가 낮은 액체가 가열되면은 온도가 높은 액체로 점차적으로 팽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액체는 고체에 대해서 입자기 끌어내림이 즉 인력이 약하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고체에 비해서 부피가 많이 팽창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은 물체가 가열되면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면서 어 조금씩 이제 팽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가 낮을 때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운데, 자, 가열하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자, 온도가 높아지면은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서 부피가 팽창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열 팽창의 사용들을 보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그 선로 있잖아요. 더운 여름에 선로가 늘어나서 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로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 한번 보시면은 선로 사이에 틈이 있어가지고 이게 더 늘어나더라도 이게 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또 도시가스관이잖아요. 도시가스관도 이런 식으로 디귿자 모양의 이런 모양으로 하는 이유가 팽창이나 소축을 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관을 디귿자형으로 만든다. 그리고 우리 다리 사이에 그 다리에 다리 사이에 보면은 콘크리트가 팽창하거나 소축할 수 있도록 다지 상판에 간격을 해주면은 이게 팽창을 하더라도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쓰는 그 원리가 뭐냐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열팽창 정도가 다른 지금 팽창이 잘 되는 금속하고 팽창이 안 되는 금속, 팽창이 잘 되는 금속을 두 개 붙여놔가지고 자 온도가 올라가면은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그래서 전류를 차단하면서 온도를 조절한다. 즉 여기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자 여기가 잘 안 되는 거, 잘 안 되는 건데 잘 안 되는 쪽으로 이제 팽창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기 다림이나 토스 같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이용을 한다. 보통 타이머 맞춰놓고 그 굽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이 바이메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의 열팽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온도계가 있죠. 온도에 따라서 알코올의 부피가 일정하게 팽창한 성질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 그리고 음료수병도 마찬가지로 자, 액체의 열팽창으로 음료수면이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병에 액체를 가득 채우지 않고 이렇게 공간을 남겨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 물질의 열팽창을 보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팽의 정도가 다름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물과 알코올을 가열했을 때 유리관 속의 액체 높이 변화를 통해서 물체의 부피가 늘어남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액체의 높이 변화를 차이로 관찰해 가지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 정도가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액체를 채워놓고 이제 물하고 에탄올을 채워넣죠. 그럼 두 개의 삼각 플라스크에 각각 물과 에탄올을 가득 채우면요. 삼각 플라스크에 액체를 가득 채워야 나중에 그걸 막을 때 유리관 속에 액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에는 빨간색 잉크, 에탄올 파란색 잉크를 넣고 자 이렇게 고무 마개를 해놓고 이렇게 시험관을 이렇게 유리관을 꽂아 넣습니다. 그러면은 자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이렇게 팽창하면서 각각의 액체들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유리관 속의 액체의 높이가 처음보다 높아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유리관 속의 물의 높이 변화보다 에탄올의 높이 변화가 더 크다. 즉 에탄올의 열팽창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탄올의 열팽창이 더 크다. 자, 탄과 플러스가 안에 액체가 열을 받아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서 열팽창이 일어난다. 그래서 물과 이탄화물이 각각 열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서 유리관 속의 액체 높이가 달라진다. 에탄올의 높이 변화가 물의 높이 변화보다 큰 것을 보아 에탄올의 역변형 정도가 물보다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겠고요. 다른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